네, 안녕하세요. 역사 프리즘 삼능경입니다. 오늘도 저의 채널에 오셔서 오늘 역사를 같이 보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동천왕입니다. 동천왕 삼국사기 17권 고구려본기 5번째 동천왕이고요. 동천왕은 상상왕의 아들입니다. 같이 해석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은 길어서 동천왕의 연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볼게요. 동천왕은 227년에 그때 왕이 올랐는데 동양이라고 하고 혹은 우위거 근심후 자리 위 살 것. 어릴 때는 교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시체. 그래서 교체라고 했다. 산상왕 때 얘도 요 이야기가 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산상왕 때 교체 이야기를 보면 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산상왕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주통 촌 사람이다 라고 써있는데 이 산상왕 후반부에 가서 보면 이 어머니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어머니 성함은 후녀예요. 후녀. 산상왕 뒤쪽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주통촌 사람이고 어머니 이름은 산상왕 뒤편에 보시면 되시고 산상왕의 작은 왕후가 되어서 대다라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옛날에는 할 이도 되다 이루어지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왕후가 되어 들렸다. 근데 여기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역사적으로 그 시족 고씨의 시족이 없어졌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잃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그 왕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후녀에서 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전왕 17년에 태자로 올랐다. 이때에 이르러 자리를 이었다. 왕의 성품은 고요하고 어지럽다. 고요할 막자랑 어지린 자. 그리고 바로 왕후를 드린 것 같아요. 왕후를 드린 게 아니라 이제 그 어머니는 소우였으니까 그럼 이제 산상왕의 그 진짜 부인 왕후가 이제 산상왕이 죽고선 이제 동천왕이 올랐을 때 이 왕으로서 이제 이 왕을 이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보시면 왕후가 바라는 것은 왕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왕이 나가 여행할 때 여행할 때 할 때가 기우후 이게 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서 여행할 때에 사신인 분이 왕의 말갈기를 길에서 끊었다. 자, 그러니까 말갈기란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냐면 말 입에다가 그 뭔가 이렇게 체인 같은 거를 채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채찍 같은 거 타가지고 이리 하잖아요. 그게 말갈기거든요. 그 말갈기를 끊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왕이 돌아와 말에 갈기가 없어서 가히 불쌍하구나. 여기서 지금 불쌍히 여기려는 경우에는 한자가 좀 어렵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명으로 그곳에서 시중들게 해 식사할 때 나아가 여기 지금 변량이 있는데 그게 한낮이에요. 한낮에 왕의 옷에
국을 다시 먹자가 없는다는 거예요. 국을 엎어서도 또 역시 성내일로 화를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교체라는 이 동천왕이 되게 어질다라는 표현을 지금 왕후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안 나오니까. 어쨌든 왕후가 시험했는데 그렇게 했다 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2년 차이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년 228년입니다. 봄 2월 왕이 졸본에 이르러, 여기서 같은 여자가 어디에 이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한국사에서 주로 많이 쓰는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졸본에 이르러 제사사 시조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큰 사면 용서서, 그러니까 큰 용서를 하였다. 그러니까 사면을 하였다는 거겠죠. 많은 그 죄인들을 3월에 봉하였는데 우씨를 왕태우로 삼아라는 표현은 할위가 보면 뭘 삼다 간주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삼아서 봉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4년 230년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뭐 230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그 황산벌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래서 갑자기 그 졸병들이 그러잖아요. 뭐 600 몇 년에 우리 누가 연개소문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는 그 연도를 알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긴 한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4년 230년 가을 7월 국상 오루가 죽었다. 이에 우태 명임어수, 숫자는 양치지라 숫자입니다. 국상에 간주하였다. 간주라는 표현이 뭐냐면 볼간 지을주, 그러니까 뭘 해서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선 지어서 올렸다, 간주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자, 8년 234년 위나라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한 거죠. 갑자기 동천왕 때 위나라가 화친을 보냈다는 의미, 이 의미는 뭐냐면 다급한 거예요. 지금 그쪽 세계, 그러니까 이 중원 세계에서 위나라가 되게 다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때는 위촉오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고구려가 있고, 근데 지금 굉장히 다급했기 때문에 화친을 보낸 겁니다. 자, 가을 9월 태우 우씨가 죽었다. 태우가 임종씨. 자, 임종이라는 게 마치면서 이맘에라는 뜻이죠. 임종씨 말을 남겼는데 그러니까 저라는 게 첩첩을 말하는 건데 이 당시 때는 여자의 겸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의 잘못된 행동에 장차 어찌 그날의 면으로 지하에 있는 있는이라는 게 얼마나 할위 있는 국양, 그러니까 고국천왕을 뵙겠는가 라는 표현인 거죠. 같을 약, 만약에 군신이죠. 우리 군자와 신하신 군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신이 뒤쪽으로 쭉 가서 또랑구랑 골학, 또랑과 구렁에 밀치는 것을 참아 못한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군신이 또랑과 구렁, 굉장히 이런 데다가 밀치는 것을 참아 못한다. 아니하면 즉 청하니 나의
산상왕릉 곁에 장사 지내주었으면 한다.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따를수 드디어 자, 장사를 지냈다. 그 말과 같이 하여, 그렇죠? 그 말과 같이 하여, 같을려 그 말, 그렇죠? 그 말과 같이 하여 무당이라는 자가 지금 국양은 누구냐면 고국천왕을 얘기합니다. 고국천왕. 국양이 내려와서 나에게 말씀하여 어제작이죠. 어제 우씨를 보아 우천상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분하고 성을 이기지 못하고 드디어 더불어 싸웠다. 자, 고국천왕 때 가서 내용들을 좀 보면 이 부분의 내용이 좀 이해가 가요. 제가 고국천왕도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해서 왕들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고국천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국천왕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러나 그리고 생각하여 이르러. 그렇죠? 물러날 때 말리을이 생각사 갈치. 그러니까 물러나 그리고서 생각하여 이르러. 얼굴이 두터워 나라 사람 보는 것을 참아 못하고 아니하였다. 좀 길었죠? 얼굴 한자 두터울 자 있는 이 한자 그 부분을 이렇게 길게 한 거죠. 그리고서는 그것을 조정에 고하여 나에게 물건으로 가렸다. 여기 사용되어지게 등 앞에 7의 소중한, 요즘 무거울 중자를 소중한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7의 소중한 소나무를 심어 의지하였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의지하였다는 어조사 의자에 보시면 또 그런 내용들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의지하다, 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10년에는 또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보시면 동철왕이 생각보다 많이 이 백성들에게 섬기는 대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이따가 제일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아마 충분히 저의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10년 236년 봄 2월. 자, 위초고에서 지금 오나라가 나온 거예요. 봄 2월 오나라 왕송건 사신이란 자 호의. 자, 오랑캐 호자의 지퀴리. 사실 이 호자가 오랑캐 호자라고 표현되는 것이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제 한자 그 5편에도 자꾸 오랑캐 호라고 쓰여 있어서 다른 표현을 좀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호의를 보내 화친하고자 통할통 알렸다. 자, 아까 위에서 봤을 때 위나라가 화친하고자 했죠. 요번엔 오나라가 와서 화친하고자 알렸어요. 그래서 왕이 그 사신이 머무르는 동안 가을 7월에 이르러 목을 베었다. 머리를 위나라에 전하였다. 여기서 지금 보여진 것이 뭐냐면 위나라랑 조금 더 친밀해졌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나라는 일단 배척하겠다. 이 표현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촉오에서 촉은 안 나오지만 위나라와 좀 더 친분이 쌓아지면서 오나라는
개척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오나라 사신의 그 호위의 목을 베서 위나라에 전달한 거죠. 그 부분이 좀 쓰여 있는 거죠. 10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아마 요걸 계기로 또 위나라하고도 사이가 좋아져야 되는데 동천한테 또 그런 일이 또 흔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 불화들이 많아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자, 11년 237년입니다. 사신을 보내 위나라에 이르렀다. 자, 가틀려가 어디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고선 연호를 고친 것을 할애하였다. 그러니까 할애가 뭐냐면 경축하였다는 뜻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오를시 볼경 이게 이때가라는 표현입니다. 이때가 경초원년이었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리고 12년 자, 그 되게 웃긴 거예요. 지금 이 12년을 보면은 되게 그런 재미있는 현상들을 아까 말한 어느 때는 되게 사이가 화친을 했다가도 불구하고 어느 때 갑자기 돌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12년 238년입니다. 위나라 태부, 그렇죠? 태부라는 표현을 좀 대부라고 써야 되는지 태부인지 어쨌든 간에 전 태부라고 봐야 되겠죠. 좀 발음이 세니까. 태부 사마선왕. 자, 사마선왕이 무리를 거느리고 공소년을 쳤다. 자, 아까 공소년은 오나라예요. 오나라. 그쵸? 좀 한나라로 조금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유주자살을 하고 있죠. 공소년이.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왕이 주부, 태가 등 장병 1000인 이상을 보내도왔다. 자, 이렇게 위나라한테는 지금 고구려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위초고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망해도 고구려한테 뭔가 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군사적 행동을 했겠죠. 자, 16년 242년 왕이 군사를 보내 요동 서한평을 엄습하여 격파하였다. 격파했다가 뭐냐, 결국엔 그 서한평을 다 땅을 취하했다는 소리거든요. 그쵸? 요동 서한평이에요. 그러니까 요동 쪽까지 지금 고구려가 내려왔다고 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7년 243년 봄 1월 왕자 연불을 왕태자로 세웠다. 나라에 가두었던 죄수들을 용서하였다. 그렇죠? 그런 표현이 써 있습니다. 용서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 뭔가 나라에 큰 일들이 있어서 나라의 임금이 마치 지금에 보면은 무슨 뭐 특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태자로 오른다거나 뭐 했을 때 사면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밑에 19년 보겠습니다. 19년 245년 봄 3월 자, 동해 사람이 구울양 계십니다. 그러니까 양녀를 드렸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양녀라는 부분이 되게 구울양이라는 부분이 되게 재미난 부분인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한자 하나하나가 되게 재미난 뭔가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왕이 왕후궁으로 바쳤다. 바칠랍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울양 그러니까 양녀인데 왜 구울양일까? 이 부분에서 잠깐 좀 고민해 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겨울 10월에 군사를 출병해서 신라 북쪽 변방을 침노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자, 동천왕도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죠. 그래서 20년입니다. 246년입니다. 자, 바로 요런 부분이 진짜
그 위나라한테 공을 많이 들였는데 위나라는 지금 고구려를 배신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잘 보시면 돼요. 제가 246년 이 고구려 침입에 대해서 따로 그 역사적 그 흐름을 하면서 246년을 따로 제가 또 별도로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걸 더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을 8월 위나라는 유주자사 광구검과 장병 10,000명을 보내 현토에 출병하여 와서 침노하였다. 말 표현이 힘들죠. 그러니까 위나라가 어디를 거쳐서 지금 온 거예요. 그게 현토를 거쳐 온 거예요. 현토라는 거는 지금 아주 옛날에 기억나시죠? 낭랑, 현토 뭐 이런 부분들, 거기 현토를 말하는 겁니다. 왕 군사 보병과 기마병 2만으로 비류수 상류. 자, 비류수 상류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고구려 주몽 처음 나왔을 때 고구려 상류 가서 송양을 이 자신의 어떤 그 특기로 송양을 이제 밑으로 복속시킨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상류가 상류에서 맞이하여 싸웠다. 근데 패할패. 어디가? 위나라가 패한 거죠. 머리를 벤 수가 3,000여 급이나 되었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장병이 10,000명이 왔는데 일단 3,000을 베었어요. 또 병사들이 물러났다가 거듭 양맥, 들포량 맥국맥이죠. 양맥곡, 그 협곡인 것 같아요. 양맥곡이라는 양맥곡에서 싸웠으나 또 위나라가 패하였다. 이때 배인 머리수가 3,000이나 되었다. 제가 거기 246년을 따로 떼어서 해설한 부분에서 보시면 지금 기마병이랑 고병이랑 같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숫자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이 숫자가 엄청난 숫자인 겁니다. 한번 잘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말 10마리가 쫙 가로로 섰어요. 최소한 기마 5,000 정도 된다면 그러니까 10마리가 쓰면 어디까지 우리 한 8차로 정도 되겠죠. 기마 한 10마리면 그렇죠? 일렬로 섰을 때 그게 뒤에 5,000마리가 쭉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디까지 이어지겠나. 그래서 거기서 240년 그때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서울역에서 남대문 시장을 지나서 한국은행 지나서 롯데백화점을 지나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긴 행렬이 될 거라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위나라의 많은 병사들이나 우리의 작은 병사들의 미치언 뭐냐면 다틀려가 미치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뒤집지 못하고 돌이킬 반이 뒤집지 못하고 광구검이라는 자는 위나라의 명장이나 지금은 겨우 있을지요. 겨우가 우리의 손바닥에 쥔 중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쵸? 벌써 10,000명 중에서 6,000명을 죽였는데 승리의 계좌를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왕이 이제 바로 이제 반격을 나가죠. 철기마 5,000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아까 그 10,000명 중에서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군은 거의 안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5,000을 거느리고 나아가 쳤다. 근데 강구검이 이제 묘책을 쓴 거죠. 남은 4,000을 가지고 강구검이 어떤 했냐면, 강구검의 사방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싸워서 절단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절단하고 죽였다는 건 뭐냐면, 매복을 하고 있다가 지금 군사들을 쳐 죽인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크게 무너져
죽은 자가 아니죠. 죽은 자가 1만 8천여나 되었다. 자, 지금 앞에서는 기마가 5천인데 철기마가 5천인데 뒤에서는 지금 죽은 자가 1만 8천이라고 좀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병과 보병이 같이 나간 거예요. 근데 앞에는 기병만 써 있고 철기마만 써 있고 보병은 안 써 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같이 계산을 해보니 철기마와 보병이 죽은 자가 18,000명이었다. 우리 지금 총 2만 명이 나간 거잖아요, 거의. 그쵸? 앞장 보시면 2만 명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중에 18,000이 죽은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그럼 2천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써이가 써있죠. 왕의 처녀 기병이 압록 들판으로 도망쳐 달아났다. 이 녹자가 바틀록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한자 압록은 푸른 녹자를 쓰고 있어요. 이때의 압록,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압록이라는 어떤 그런 위치와 또 그 압록이라는 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좀 쓰고 있는 거는 푸른 녹이 아니라 바틀록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게 있다 생각하시고, 겨울 10월 광구검이 바로 아까 몇 월 달에 지금 쳤냐면 8월이에요. 8월인데 지금 10월, 그러니까 좀 2달 뒤인 거죠. 광구검이 환도성을 함정으로 쳤다, 죽였다, 불이 나옵니다. 이에 장군 왕기를 보내서 왕을 쫓았다. 장군 왕기면 그러니까 광구검이 데리고 있는 한 그 군사 부분인 거죠. 왕이 남부 옥조로 도망하였다. 자, 남부 옥조로 도망하였대요. 남옥조겠죠. 남옥조까지 도망친 거죠. 옥조는 이제 몇 군데 나오잖아요. 북옥조, 남옥조 이렇게. 자, 우중령에 이르러 군사를 나누어 흩어져 대부분, 위태할 때를 대부분이라고 그러죠. 대부분 다 없어졌다. 다할진이 없어졌다는 거죠. 오직 동부 미루가 홀로 곁을 지키고 있었다. 동부랑 미루가 왕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왕이 이르러서 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좀 많죠? 연대기를 쭉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걸 끊으면 흩어질 것 같아서 쭉 이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나라 강금이 쳐들어와서 8월에 쳐들어와서 10월에 지금 그러니까 10월까지 싸운 거예요. 10월까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달여 걸쳐서 좀 싸웠는데 환도성까지 뺏기고 지금 왕이 도망친 거예요. 남옥저까지. 지금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죠. 지금 병사들이 쫓아 심히 핍박받고 있으니, 자, 형세가 가히 이기지 아니할 것 같으니 신하가 청하여 결코 죽는 것을 막겠으니, 되게 멋있는 동부와 비루죠. 막겠으니 왕은 가히 달아날 듯 달아나십시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막겠으니 왕은 달아나십시오. 왕이 얼마나 그 동부와 미루에 대한 어떤 부분이 강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되게 애처로운 게 2달 만에 도읍까지 뺏겨가면서 지금 도망간 거잖아요. 2달 동안에. 근데 이때 당시 때 겨우 병사랑 기마가 2만밖에 없었을까?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요 부분이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겨우 2만이라? 아니 지금 벌써 300년 정도 왔는데 2만밖에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
드디어 죽고자 하는 병사들을 모아 더불어 대적하여 다다라 힘으로 싸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군사들을 다시 또 모은 거죠. 이제 흩어져 있던 군사들을 그 얘기를 한 거고, 왕이 사이간 사이에 있는 곳으로 빠져서 가서 산골짜기에 의지하여 흩어진 병사들을 모아서, 자, 모은다는 거는 모을치. 그리고 나서 스스로 지키게 하여서 왈까지가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되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쭉 보고 있으면 야속하죠. 고구려 군사가 2만 밖에 없고 2만이 다 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고구려 환도성이 지금 다 멸한 건가? 이 얘기를 지금 보면 되게 의아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만약 미루라는 자를 능히 취할 수 있다면 두텁게 상을 주리라. 그러니까 군사들을 모아서 지금 나를 지금 도망가게 하고 미루라는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잡힌 걸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를 데려오면 내가 두텁게 상을 주리라. 지금 이 표현을 지금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하부, 뉴욕구. 그러니까 하부의 뉴욕구라는 이름인 거예요. 하부, 뉴욕구. 근데 너무 어렵다. 그쵸? 아래 아자의 떼부, 예? 죽일 류. 그쵸? 지복자. 그다음에 글귀구. 하부에 사는 뉴욕구가 왕 앞에 대답하여 인 거죠. 너무 어렵다. 그냥 읽으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부 뉴욕구라는 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대로 사람이 이름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부라는 건 그냥 어떤 지역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부 뉴욕구. 그가 왕 앞에 대답하여 왈. 신하가 시험 삼아, 자, 갈왕 어찌언 가는 것이 어떤지요. 되게 표현이 딱 정갈하죠. 뉴욕구라는 사람이 제가 가겠습니다. 따라서 그 싸우는 땅에 미루가 땅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하부 뉴욕구가 가서 미루를 본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렸던 걸 본 겁니다. 이에 짊어지고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부 뉴욕구라는 신하가 미루를 땅에서 짊어지고 다시 왕 앞에 왔다. 그 표현인 거죠. 지금 이제 마지막 줄 보세요. 왕은, 자, 지금 뒤쪽에 보시면 백예침이라 써있죠. 왕 백예침 갈짓서이 넓적다리고. 그러니까 왕은 이 넓적다리에 베개를 하고, 다시 말해서 왕은 이 넓적다리에 미르를 베개 삼아 있어. 이런 표현인 거죠. 그리고 오랜 후에 이에 깨어났다. 자, 깨어나서, 그러니까 되살아날소나 뭐 깨어날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루가 이제 깨어난 거죠. 왕의 그 넓적다리에서. 왕이 사이로 돌아눕고 구르며 돌아다니다 남옥조에 이르러 위나라 군사가
지지 아니하고 핍박하였다.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 깨어났고 이제 그 또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나라 군사가 막 행패를 부려서 왕이 여기저기 숨어서 돌아다 보니까 굴르기도 하고 뭐 해서 한다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남옥적까지 온 거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모였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계략을 이제 뭐 해서 다시 이제 그 위나라 군사를 이제 없애거나 아니면 물러나게 해야 되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2달 동안 당했으니까 이제 바로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계략은 셀기자를 계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의 계략은 궁하고 형세가 강하여 구필글이 강합니다. 그곳의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곳이라는 게 뭐냐면 위나라 군사의 어떤 부분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동부인 유유가 나아가 형세가 심히 위태하고 핍박은 있으나 가히 헛되이 죽는 것은 아니다. 되게 말을 심오하게 하시긴 하는데 유유라는 또 다른 사람이 신하 중에 하나죠. 유유라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가 어리석을 웃자죠. 어리석은 계략이 있으니 잔치 음식으로. 자, 여기 좀 보면은 밥반에 마시름자, 마시름의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시름자, 그러니까 잔치가 마시름자를 잔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잔치 음식. 그러니까 어리석은 계략이 있는데 잔치 음식으로 희생한 위나라 군사들에게 위로하게.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건 뭐냐면 호괴할 괴를 위로한다는 표현도 쓰거든요. 위로하게 청하여 그로 인하여 틈을 정탐하여, 그러니까 틈극 엿볼사, 틈을 정탐하여 저기에 장군을 찔러 죽이는 것이다. 이게 지금 유유라는 신하의 어리석은 계략이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만약 신하 계략이 성공적으로 얻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신하 계략이 성공적으로 얻는다면, 즉 왕이 가히 쳐서 빼앗으면 이길 수 있는 결단이다. 그래서 왕이 허락하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일리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왕이 딱 듣고 나서 그래, 좋은 얘기다. 그래서 허락하겠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틈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잔치 음식을 어떻게 이제 해서 이제 가느냐, 뭐 이런 부분이 남아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 이제 바로 또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 같이 보시면, 유유가 위나라 군 쪽에 들어가 속이면서, 자, 그렇죠? 속이면서 화합하자. 자, 속일사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내릴강이 있는데 내릴강이 화합하자는 거죠. 유유가 위나라 군 쪽에 들어가 속이면서 화합하자. 주상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임금을 다른 나라에 대하여 일컫는 겸칭이에요. 그래서 주상 임금이 대국에 허물이 얻어
도망하여 강가에 이르러 몸들 곳 땅조차 없다. 그러니까 들조가 몸들 곳이에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나라 군사한테 가서 유유가 아주 그 교원 영색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 지금 표현입니다. 그래서 장수장, 그러니까 장수가 이 장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장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장차 앞으로 그런 표현인 거죠. 앞으로 잔치, 진치, 그렇죠? 진칠진이니까 진치기 전에 항복하기를 청하였는데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리고 장차 진치기 전에 항복하기를 청하였는데 사구가 죽어서 돌아왔다. 지금 마텔사의 도적구란 말이에요. 사구라는 어떤 그런 이 사람인 건지 직책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죽어 돌아왔다. 그래서 뭔가 다른 표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적은 신하를 보내어 재물과 차린 음식을 많지는 아니하지만 이르러서 쫓는 자들이 부끄러워했다. 그러면 지금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구라는 그 위나라 어떤 그 사람들을 죽여서 보낸 거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의 신하들에게 이제 재물과 차린 음식을 보낸 거죠, 같이. 그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나라 장수가 듣고선, 그렇죠? 위나라 장수가 듣고선, 요때 장수장은 이제 또 장군이에요. 위나라 장군이 듣고선 장수가 그 내릴강 항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유유가 음식 용기에 스물 은이죠. 그쵸? 20은자 맞죠? 맞나요? 20은자. 숨긴 칼로써 나가기 전에 칼을 뽑아 위나라 장수 가슴을 찔렀다. 더불어서 함께 죽었다. 되게 높은 직책에 있는 장군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지금 찌를 자까지 써가지고서는 위나라 장군을 가슴을 찔러 죽였다 써있죠. 함께 죽었다. 함께고. 위나라 군사들이 드디어 어지럽혀졌다. 왕이 군을 세 길로 나뉘어 급하게 쳐서 이르러, 갈지가 어디에 이르르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쳐서 이르러 위나라 군사가 시끄러워지고 어지럽혀졌으니, 여기서 지금 어지러울 난, 그렇죠? 시끄러워지고 어지럽혀졌으니 많이, 베풀진이 많이죠. 많이 능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낭낭으로부터 말리을리 물러날 때 태각하였다. 그러니까 낭낭으로 정도까지가 태각되었다라고 표현되어진 거죠. 이해 가시죠? 충분히. 왕이 다시 나라 업적을, 공공인 거죠. 업적을 논하니 이제 다
위나라 군사들이 다 물러난 거예요. 이제 낙랑 그 전까지. 그러니까 왕이 이제 다시 나라 업적을 공돈하니 이 미루와 우유가 제일이라 그런 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루는 거곡 천목곡을 하사였고, 그렇죠? 옥구는 압록두, 그렇죠? 두자 맞죠? 막을 두자, 그렇죠? 압록두, 기와, 압록두 기와가 있는 하원에 이어 음식과 봉지를 하사하였다. 그래서 지금 말더듬거릴 늘, 우리 기와, 우리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록두 기와가 있는 하원을 내 이어 음식과 봉지도 하사받았다. 이렇게 미루와 유유에게 굉장히 많은 하사를 하셨다. 동초랑을 살게 해줬으니까 충분히 이것은 대접할 만한 일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봤고요. 자, 유유를 구사자로 따라서 올렸고, 지금 계급을 더 올려준 거죠. 구사자로. 유유를 구사자로 선사, 줄중. 또, 그 아들, 다우를 대사자로 선사하였다. 먼저, 직급을 줬다. 선사.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나를 구해준 신하인데, 이 정도 못해줄까요? 동천왕이 이 정도 권한은 충분히 권한이 있겠죠. 이 정도 권한은. 전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유유를 구사자로, 그리고 그의 아들을, 그러니까 그 아들 다우도 뭔가 이 전쟁 때, 이 2달 동안 전쟁 때 뭔가 했기 때문에 지금 대사자라는 어떤 이 군의 직급을 줄 거겠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되게 재미난 표현을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딱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한 2, 3, 4번째 줄까지 이런 표현인데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시면, 이때 싸움에서 위나라 장수가, 이게 확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때의 싸움에서 삼국사에 있는 내용이니까 같이 보시면, 이때의 싸움에서 위나라 장수가 숙신 남쪽에 이르렀다. 돌에 새기고 공을 기록하였다. 또한 환도산에 이르러서야, 그러니까 지금 환도산과 환도성은 다른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환도산에 이르러서야 불레성이라 기록하고 돌아갔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지금 숙신 남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위나라 장수 숙신 남쪽에 이르렀다. 그럼 위치에 대한 부분이 정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숙신이 처음부터 있었던 장소가 어딘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초기 신하 등내는 왕이 중국을 침노하고 배반하는 것을 보고 여러 번 간언하였다. 자, 여기서 등내라는 사람이 나오고 중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의 중국은 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때는
위초고가 있는 중원이 중국인 거죠. 그러니까 저쪽 산서 멀리 그쪽에 있는 거기를 말하는 게 중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원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네가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항상 자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중국이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특히 화족이 많았던 거죠. 왕이 따르지 않았다. 등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가지고 동천왕이 잘 따랐다면 하여튼 뭐 이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된 거겠죠. 등내가 한탄하여 이 땅을 보고 세웠는데 장차 쑥이 새길 것이다. 따라서 먹지 아니하고 죽었다. 자, 표현이 좀 어렵죠. 어쨌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줄 보시면 강구검이 모든 군에 명하여, 제군이죠. 모두 제자의 군사군자, 모든 군에 명하여 그 묘가 무너지지 아니하게 그 나무들을 치지 아니하였다. 등내의 그 처자는 대개 놓아 보냈다. 강구검이라는 장수도 이 등내가 했던 그런 것들이 적혀있는 것들이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선 그 등내의 묘는 거들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모든 부분들이 뭔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삼국사기에는 다 넣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괄지지에는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이 써 있느냐 보시면, 아까 불레성이 나왔잖아요. 불레성. 자, 즉 국내성이다. 불레성이 국내성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까 괄지지에 나온 표현인데 이게 써있다는 거죠. 괄지지에 의하면 불레성은 즉 국내성이다. 성이 돌로 포개어 만들었다. 그러니까 포갠다는 한자는 뭐냐면 열어루, 묶글로. 그걸 지금 포갠다는 말이 또 있거든요. 돌로 포개어 만들었다. 즉 이 환도상과 더불어서 국내성은 서로 이어져 있다. 이을접 표현인 거죠. 환도상과 국내성은 이어져 있다. 괄지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양서에는 사마이가 공소년을 쳤을 때, 왕이 장수를 보내서 서한평을 엄습했다. 그리고 강구검이 와서 침노하였다. 그러니까 양서에 표현된 게 뭐냐면, 사마이가 공소년을 치고 그때 비어있는 서한평을 동천왕이 치고, 그럴 때 위나라 강구검이 고기를 쳤다.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죠? 통감에 등내가 왕에게 간언하였고, 왕이 이때 일이 위궁이었다. 그러니까 궁을 자리 위에 그러니까 궁을 세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통감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양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 괄지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삼국사기에 써놓은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자, 21년 247년입니다. 자, 246년에 관한 내용은 제가 길게 따로 해가지고 역사 순서로 이렇게 따로 영상 만든 것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면 또 도움이 될 겁니다. 21년 247년 봄 2월 왕이 환도성 지경은 난이나, 여기서 지금 뭔가 백성들이 이제 뭔가를 이제 난동을 일으킨 거죠. 다시 도읍으로 불가하여 회양성을 쌓았다. 백성들을 옮기고 이에 미칠급, 이에 미쳐 사당에 모시고, 사당에 모신다는 건 이제 제사를 지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평양이라는 곳은 근본문이죠. 본래 선인 왕검의 집택이죠. 택이다. 그러니까 선인 왕검의 택자를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 무덤,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인 왕검의 묘지였다. 혹은 왕의 도읍지였다. 그러니까 왕검의 도읍지였다. 같은 얘기죠. 선인 왕검이나 왕검의 도읍지였다. 그러니까 지금 평양이라는 곳은 당군의 웅족의 당군인 거죠. 당군의 도읍지였다. 평양섬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22년이죠. 22년 248년입니다. 봄 2월 신라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자, 여기서 지금 맺을 결이 있으니까 맺은 거죠. 신라는 되게 뭔가 급한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고구려한테 와서 지금 화친을 맺자고 지금 한 거죠. 가을 9월 왕이 죽었다. 22년 봄 2월 달에 신라를 화친을 했는데, 자, 또 9월 달에 동천왕이 죽었다. 자, 장사 지낸 시원에서, 자, 섭씨 언덕원이죠. 시원에서 장사 지냈고 호를 동천왕이라 했다. 나라 사람들이 그 은덕에 품어 슬퍼하고 애태우기를, 그래서 애태운다는 건 뭐냐면 다칠상, 애태우기를 없는 것이 없었다. 가까운 신하가 스스로 죽기로 하고자 하였고, 이로 무리 가운데 따라 죽는 자들이 있었다. 굉장히 이 백성들한테, 신하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이렇게까지 써있던 왕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동천왕이 굉장히 무리 가운데 따라 죽는 자들이 있었다까지 보면 굉장히 은덕이 있는 왕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이 은왕이 이것이 예가 아니라 하여 금하였더니, 따라 죽는 자가 많아서 이게 예가 아니다. 그러니까 금하였더니 장사 지내는 예가 아니라 금하였더니, 굉장히 마음 씀씀이가 훌륭한 왕이었다. 지금까지 이런 왕은 없었다. 동천왕 굉장히 멋있는, 백성들한테 굉장히 사랑받고 신한테 사랑받는 그런 왕이었다. 금하였더니 장사 지내는 날에 이르러 무덤에서 스스로 하자 죽는 자가 심히 많게 이르렀다.
따라 죽게 하지 못하니까 장사 지내는 날 와서 무덤에서 같이 순장하는. 와, 나라 사람들이 섭이나 뭐냐면 섭씨라고 했잖아요. 써놨잖아요. 뗄나무로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이렇게 하잖아요. 추우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섭을 쳐서 그 주검에 덮었으니 따라서 그 땅 이름이 시원이었다. 섭씨 언덕원. 그래서 시원이었다. 까지가 오늘 연대기입니다. 여기까지 와주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동천왕 연대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